오늘은 선희가 어떻게 배신당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 시원하실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나 한예리는 서울대병원 재단 이사장의 외동딸이다. 하지만 남편 조민석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가 아는 나는 그저 대학병원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다.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 그는 중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고 나름 성실해 보였다. 무엇보다 내 배경을 전혀 몰랐다. 한예린 간호사. 그게 그가 아는 전부였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지쳤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접근하는 남자들, 병원 재단을 노리는 눈빛들.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겼다. 평범한 간호사로 살며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조민석은 달랐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작은 신혼집. 나는 부모님께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결국 허락하셨다.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모든 게 변했다. 어느 날 조민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동생 민호가 의대 레지던트가 됐다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예린이 내가 병원 일하니까 동생 많이 도와주라고 했다. 나는 그저 축하한다고만 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호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인데 예린이 내가 같은 병원이니 잘 봐달라고 했다. 선배 간호사들한테 말 좀 해서 동생 힘들게 하지 말라고 교수들한테도 좋게 좀 말해달라고 했다. 간호사가 교수들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병원 생활 오래 했으면 아는 사람 많잖냐고. 어떻게든 해보라고. 조민석은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그때는 몰랐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시작인지. 3개월 후 시동생 조민호가 중환자실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환자 차트를 잘못 보고 금기 약물을 투여한 것이다. 환자는 쇼크 상태에 빠졌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대한 의료사고였다. 병원 내부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레지던트 조민호는 징계와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전원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시동생까지. 그들은 내 앞에 앉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예린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민호가 실수는 했지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얘야. 이대로 의사 인생 끝나게 할 순 없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조민석이 대신 입을 열었다. 그는 침착하게 마치 이미 다 계획한 듯 말했다. 간호사도 그날 당직이었잖아. 그러니까 사고 책임을 간호사 쪽으로 돌리면 돼. 예린이 네가 약물 준비할 때 라벨을 잘못 붙였다고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CCTV도 애매하고 간호사가 실수한 걸로 처리하면 동생은 살 수 있어. 내 귀를 의심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당연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책임이 가벼우니까 조민석이 덧붙였다. 너는 경력도 길고 평판도 좋으니까 주의 처분 정도만 받고 끝날 거야. 근데 동생은 이제 막 시작한 의사인데 이런 사고 기록 남으면 인생 끝이야.
가족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 그들은 내가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 명예를, 내 면허를 그저 시동생 하나 살리자고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더 끔찍한 건 조민석의 눈빛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가 시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게 가족애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일반 병동이 아닌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이사장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다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린아, 무슨 일이냐? 네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했다. 시동생의 의료사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이 연극.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하셨다. 나는 법무팀장을 불렀다. 그리고 의료사고 조사팀장도 불렀다. 모두가 내 지시를 기다렸다. 이사님.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조민석 가족은 몰랐다. 서울대병원 재단 이사회의 막내 이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됐다. 모든 CCTV, 모든 기록, 모든 증언이 검토됐다. 결과는 명백했다. 레지던트 조민호의 단독 과실. 그는 즉각 면허 정지 6개월과 병원 퇴출 처분을 받았다. 재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 조민석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가족이 이게 뭐냐고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료사고를 덮으려 한 건 범죄예요. 저는 범죄에 가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당장 이사장 만나게 해달라고. 보안팀이 그녀를 저지했다. 그리고 나는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참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만나고 싶어 하는 이사장의 딸이 바로 나였으니까.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조민석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시댁 식구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한예린, 서울대병원 재단 이사장 한진수의 외동딸이자 재단 이사회 막내 이사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동생 조민호를 퇴출시킨 것도, 의료사고 조사를 지시한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민석 씨, 당신이 다니는 제약회사가 우리 병원과 거래하는 곳인 거 알죠? 오늘자로 거래가 중단됩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기꾼이라고, 우리를 속였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시험한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완벽하게 낙제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조민석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병원과의 거래 중단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시동생은 면허정지로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의료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이 자랑하던 의사 아들은 범죄자가 됐고 큰아들은 실업자가 됐다. 조민석은 마지막으로 내게 연락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네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산 분할도 필요 없었다. 애초에 내 재산을 그는 알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사로서, 재단 후계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예린으로서. 병원 최상층 이사실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그 인연은 값진 교훈이었다. 진짜 사랑은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민석은 나를 간호사라고 생각했을 때 함부로 대했다. 내 커리어를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재단 이사라는 걸 알았을 때는 무릎 꿇고 빌었다.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 가끔 리포트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듣는다. 조민석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겨우 일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시동생은 면허 정지가 풀려도 전과 기록 때문에 의사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 탐욕을, 비겁함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숨기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 나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이런 통쾌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민석과 그의 가족은 이미 내 과거다. 그들의 탐욕이 만든 결말을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일한다.